또 다른 지역구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죠. 성남은 특히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곳곳에서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보관이 있으신지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이제 차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제 줄지어서 늘어서 있거나 1차선, 2차선의 혼잡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공영 주차장 건설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유해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환경적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공유경제 개념을 좀 활용해서 기존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제 건물 내 주차장의 이제 보안 문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주차장 이용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일회 신도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 시가지로 오가는 일회 트램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회 중심지를 간통하기 때문에 출퇴근 편리 생활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 문제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얘기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지역구 현안 중에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 어떤 점들 짚고 싶으신지요?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통점 중 하나가 이제 가미락급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신도시의 경우 이제 젊은 층의 이제 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수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급증으로 이제 고등학교 감일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설이 어렵다면 일회 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적어도 일회 한빛고에 50% 정도 지금 입학하고 있는데 비율을 70% 정도는 좀 늘려줘야 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중고교 통합학교 설치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 배정 통학 학생들의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속히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최근에 농어민 기회소득 토론회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농어민 기회소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일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에 도의원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이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이제 받지 못하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 이제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정책인데요. 도내 1만 7,700여 명의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해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22년도 기준 우리 경기도 농업인의 순수 농업 소득이 940만 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78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통계를 좀 본다면 분명 우리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정책이 농어민 기회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기본소득과 명확하게 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 논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지급 대상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없어야만 한다는 점을 저는 이제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실학연구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그 실학, 유학 중에 하나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학연구회는 이제 실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정신, 실사고시 정신을 저희 농업정책을 비롯한 우리 도행정 분야에 반영해서 어정활동을 하기 위해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삼농정책이라고 아시나요? 편농, 후농, 상농인데요. 즉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농업 분야 그리고 농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삼농 정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제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이제 문화 정체성으로의 경기 시작 문화 확립 방안 연구라는 정책 연구 영역을 진행해 왔고요. 정양훈 선생님의 실학 정신을 이제 도민의 실생활에 접목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산 정양훈 선생의 실학 정신이 우리 경기 도민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우리 경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다한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다는 저의 소신과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성남 시민과 경기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고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도의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최만식이 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